오늘 드릴 말씀은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 우리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한 해방의 날 이제 발표가 있었죠. 내용은 요거죠. 상호관세의 미증시가 시간의 거래에서 패닉으로 빠졌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10% 할 거다 카더라 나왔을 때 약반등 했다가 아니다. 보편관세가 10%지 상호관세 때릴 거다라는 말에 맨 처음 꺼낸 게 중국이에요. 얘기. 중국 너네 무역적자 따져보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무역적자 67% 관세 내고 있는 셈이더라. 우리가 상호관세로 34% 받을 거야 너네한테 라고 하니까 뚝. 그 다음에 EU 야 너네 우리가 보니까 너네한테 한 40% 손해 보고 있더라. 무역적자 우리 앞으로 20% 받을 거야. 뚝. 그 다음에 한국 얘기 됐어요. 한국도 야 너네 앞으로 25% 받을 거야. 일본도 얘기했어요. 일본 24% 받을 거야. 뚝 이렇게 10% 한다니까 신나가지고 얼가에서 카더라 듣고 신나가지고 매수하던 개미들 처참하게 털렸죠. 아무튼 요런 일들이 있었고, 그럼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코인뿐 아니라 나스닥도 이제 많이 빠졌었고, 물론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하긴 했어요. 계속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남아있는 거는 이제 보편관세는 4월 5일 적용할 거다. 그리고 무역적자 비례한 추가관세, 즉 상호관세죠. 상호관세는 4월 9일 적용할 거다. 그럼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근데 일주일 동안 과연 우리나라 포함 각국이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내밀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뭘로 딜을 해야 되지?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시장의 반응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상승했다가 아래로 쭉 빠지는 형태로 나왔고, 이번 해방의 날을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와 파월의 역할 분담, 착한 경찰 나쁜 경찰 하는 거죠. 트럼프는 앞에서 뭐 하냐면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공포 키워요. 주식시장 단기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 별거 아니야, 말로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계속 애들 겁주는 거야.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어줘요. 불확실성 증대된다, 위험하다, 자산 가격 조금씩 떨어진다, 주식시장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면 빨리 돈 풀어야 될 명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6월 인하와 7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였냐면 6월에 인하하고 7월에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근데 관세 이슈가 대두되면서 7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는 6월 인하와 7월 추가 인하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착한 경찰 나쁜 경찰처럼. 파월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인터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일시적이라고 단언했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님 그거 어떻게 함?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파월이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도 여전히 같은 스탠스라면 이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 있고, 연준에서 금리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파월 연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토요일 새벽이에요. 이때도 같은 스탠스라면 신뢰도 더 높아질 겁니다. 이때 시장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파월의 인터뷰.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형이 나가서 앞잡이해, 내가 뒤에서 돈 찍을게, 이거예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없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이거 그대로 베껴가세요. CME에서 예측한 금리 인하 가능성과 확률, 시계별로 제일 큰 확률로 적어둔 겁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5월 동결 76, 6월 인하 57, 7월 인하 43, 9월 동결 39. 6, 7 이렇게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물론 이제 11월 이후에 또 봐야겠죠. 9월 이후에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냐. 채찍질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뭐 나올까요? 당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관세 부과에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신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나이키. 럼프 형, 관세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신발을 우리가 만드는데 돈이 있고 얼마가 드는데 관세 갖고 넘어오면 이거 관세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 나이키 거는 어쩔 수 없다. 니네 조금 이거 봐줄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차. 형, 우리가 멕시코에서 차 만드는데요,
갖고 넘어오는데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차는 어떻게 해줄게. 이건 이미 다 이야기 나왔던 거죠. 자동차 이야기는. 아 그럼 해줄게. 감사합니다 럼프 형. 이게 한두 개 기업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약 조항이라던가 우회 수입이라던가 감세 이런 형태들로 기업들한테 당근을 줄 거라는 거죠. 관세 부과 때문에 손해가 있을 법한 기업들한테 이런 형태로 불만을 들어주면서 어르고 달랠 것이다. 이 조치들이 주가를 방어하거나 혹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겁니다. 다들 야 관세 때문에 큰일 났어 해서 떨어졌는데 얘네 이거 봐준대. 그래? 그 얘는 좋은 거네? 얘네도 이거 봐준대. 그래? 이거 좋은 거네? 이 섹터들은 봐준대. 그래? 그럼 얘는 좋은 거네? 먼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당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매를 먼저 맞았으니 약 바를 일만 남았다. 특약 조항이든 우회 수입이든 감세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면죄부. 시간은 흐르고 있다. 째깍째깍. 이거는 거부할 수 없죠. 지금은 어제도 뭐 슬리피조 하면서 조 바이든 엄청 까던데 이 모든 상황을 조 바이든이 만든 겁니다 하고 방패 막이 쓰고 있지만 자 11월 당선됐어요. 2월 취임했어요. 이제 관세 정책 폈어요. 4월 달이에요. 5월, 6월, 7월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즉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은 누구 책임일까요?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관세 정책 때문에 나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슬리피조 바이든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 책임은 이제 누가? 트럼프가 져야 된다. 관세부가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은 트럼프의 몫이 될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역사상 주가와 코인을 부양시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면죄부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주가와 코인을 부양시킬 수밖에 없다. 연준과 담합해서 돈 찍고 이미 채찍 줬으니까 앞으로 기업들한테 불만들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들이 하나둘씩 협상이 완료가 되면서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는 거죠. 트럼프식 타협이긴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중고차 살 때 500만 원짜리 차가 있는데 처음에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이거 500만 원이에요. 이러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장사를 잘한 사람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요. 처음에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 한 1200 정도 하는데 그래요? 비싸네 이러면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한 800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비싼데요? 그래요? 그러면 카드 만들고 자동이체까지 시켜놓고 하면요 한 500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할인율이 크네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채찍 딱 줘놓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선물들 가지고 보따리 갖고 들어오면 니네 얼마 투자할 건데? 그래서 현대 니네 뭐 30조 투자할 거야? 소프트뱅크 니네 손정이 니네 얼마 투자할 건데? 이거 하나둘씩 받으면서 계속 조금씩 합의해 주는 거죠. 면죄부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책들은 점점점 기업 친화적이고 주식 친화적이고 코인 친화적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 통합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결국엔 현재 구간이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접근해봤고 어쨌든 이 퍼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로 가요. 후반기 상승 시나리오로 간다. 현재 구간이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가 역사상 최저점이다 이런 말은 제가 함부로 못하겠지만 저점 구간이라는 말에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 해방의 날을 그냥 단순하게 관세 얼마 했네 어떻게 되겠네 큰일 났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봄으로써 조금 더 인사이트를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분석과 알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소통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링크 있습니다. 이벤트 증정금과 수수료 할인 혜택은 최대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반드시 코인스터디 링크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으로는 매집 중인 코인 공유 및 AS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 풀버전 다시 보기와 분석 요청 스킵 방어권이 기본 제공됩니다. 코인스터디 채널을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코인 공부와 불장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